안녕하세요. 인생 수업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실버타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좋은 시설에서 편안히 지내면 좋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화려한 홍보, 영상 뒤에 숨겨진 현실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버타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남들보다 더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대형 보험회사 실버타운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영화관, 카페까지 갖춘 이곳은 마치 고급 리조트를 연상시켰습니다. 입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6세 정도였고 2단계, 이 중 약 75%가 홀로 거주하며 나머지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었습니다. 대기자가 무려 4,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의 경우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형 시설이 많지 않아 시설이 좋고 관리가 잘 되는 곳일수록 대기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현수 씨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설도 좋아 보이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 예상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더군요. 서울대학교에서 30년간 노인복지를 연구해온 김영민 교수는 실버타운의 구조적 한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 2년, 3년은 홍보에서 본 것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비 부담 때문에 서비스 질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영권이 다른 업체로 이전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을 자주 봅니다. 교수는 또 이런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보험회사나 건설회사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다른 업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부산 해운대구의 박정우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실버타운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처음 1년간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 수영, 오후 당구, 호텔 수준의 식사까지. 하지만 2년째부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식사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반찬 가짓수도 줄고 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더니 새로 온 직원들의 서비스는 예전만 못했고요. 3년째에는 관리비를 월 50만 원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퇴소를 결정했지만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계약서상 전액 반환 조건이었지만 실제로는 30%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최순자 씨는 다른 측면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노인들만 모여 있다 보니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울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볼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점점 기분이 가라앉더군요. 또한 노인들 간의 미묘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자녀 자랑이나 경제적 수준 차이로 인한 보이지 않는 서열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최순자 씨는 결국 1년 만에 퇴소했으며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겪어야 하나 싶어 정말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8%입니다. 10년 후에는 28%, 20년 후에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보고 대형 보험회사들이 실버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률이 0.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건설업계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임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실버타운을 가장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률이 낮은 반면 실버타운은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비 수입도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영민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서비스, 식사 배달 등을 조합하면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인천 남동구의 김철수 씨는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주간보호센터 이용에 월 80만 원, 주 2회 방문요양사 서비스에 월 60만 원, 식사 배달 서비스에 월 40만 원, 월 1회 청소 도우미에 월 15만 원, 총 월 195만 원의 비용으로 실버타운보다 저렴하면서도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니까 언제든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평소 다니던 병원이나 약국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편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71세 이영희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버타운을 알아봤지만 지인의 부정적 경험담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 경로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비용도 월 8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고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과 약국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그래도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안정성 확인 최소 5년 이상 운영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 시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운영 노하우 부족과 수익성 문제로 서비스 질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회사의 재무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부의 수익성과 장기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 퇴소 시 보증금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애매한 표현이나 구두 약속은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관리비 인상 주기와 상한선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와 같은 애매한 조건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 자료만 믿지 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솔직한 후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형태의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근처의 한 호텔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69세 정민석 씨는 이곳을 이용하면서 이런 장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월 250만 원으로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끼 식사가 모두 포함되고 매일 청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근처에 서울대병원이나 강남 세브란스 같은 대형 병원들이 있어 의료 접근성도 좋고요.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달 전 통보만 하면 되니까 심리적 부담이 없어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실버타운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영비 때문에 서비스 질 유지가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춘천 실버타운에 입주한 77세 김영수 씨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부산에서 멀어지는 것이 걱정되었는데 실제로는 만족스럽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조용한 환경, 그리고 서울 대비 절반 수준의 관리비가 큰 장점이에요. 가족들이 가끔 놀러 오는데 오히려 여행 기분으로 좋아합니다. KTX로 2시간이면 서울에 갈 수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 보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버타운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입주민 자치 기구가 없어 모든 결정을 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내리는 구조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박수연 연구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재 실버타운 관련 법규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주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보증금이나 분양비가 전체 자산의 7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자금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병원과의 거리, 응급상황 대처 체계, 장기 요양 등급, 인정시 서비스 변화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친구들과의 만남, 지속 가능성,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 정도를 솔직히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규칙적 생활에 대한 적응력, 개인 공간과 시간의 중요성, 취미 활동의 제약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실버타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버타운 자체가 나쁜 선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운영되는 곳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화려한 홍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결정이니만큼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한 본인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경제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